식별 표시가 없는 비행기가 인도네시아 해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아니군요. 항공 관제사들이 긴장을 합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미확인 비행기를 격추하려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재앙으로 끝나려 하는데 그때 군인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어요. 1941년 12월 1일 보잉 314의 기장인 로버트 포드와 그의 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들 중 하나를 타고 가장 긴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잉 314 클리퍼 캘리포니아는 거대한 수상 비행기입니다. 착륙 장치가 없어서 물 위에만 착륙할 수 있어요. 길이는 30.5m고 날개 길이는 45.7m입니다. 6층 이상의 건물과 맞먹는 크기예요. 그리고 이 비행기에는 식당, 휴게실, 심지어 침대가 있는 방까지 있습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클리퍼 캘리포니아는 18시간 이상 공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포드 기장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첫 정거장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문제가 없군요. 다음 정거장은 진주만입니다. 비행은 잘 되고 있어요. 1941년 12월 7일 비행기가 진주만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비행의 마지막 단계인 뉴질랜드행 비행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포드 기장은 비행기를 가장 가까운 연합군 기지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폐쇄되었고 그래서 비행기는 오클랜드로 계속 날아갔어요. 클리퍼는 오클랜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포드와 그의 팀은 비행기의 모든 등록 마크와 식별 마크 위에 페인트 칠을 하고 뉴욕의 라과디아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를 날아야 했죠. 이 길은 3,700km의 길이로 미지의 코스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항공 역사에서 그렇게 멀리 비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팀에겐 지도나 최신 내비게이션 장치도 없었어요. 날아갈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느 공항에 착륙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직접 비행기를 유지 보수하고 연료를 넣고 항로를 표시해야 했어요. 동시에 돈도 거의 없었어요. 명령을 받은 즉시 팀은 오클랜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상세한 비행 계획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도를 연구했어요. 우선 호주에 가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 연안을 따라 아프리카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향해야 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의 모든 표지판에 페인트를 칠하고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출발하기 전에 한 은행원이 이들의 상황을 알고 $500를 건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비행팀은 미국 국기에 페인트 칠하는 걸 깜빡했다는 걸 몰랐어요. 며칠 안에 그 실수가 이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죠. 호주에 가기 전 이들은 뉴 칼레도니아로 날아가 그곳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호주로 옮겼습니다. 임무는 성공이었어요. 호주에서는 비행기에 연료를 주입해야 했어요. 공항에서 클리퍼로 옮길 특별한 교통수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직접 800캔의 휘발유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보잉 314기는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엔 특별한 고옥탄 항공 휘발유를 사용해야 했었죠. 이른 아침 클리퍼는 이륙하여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비행은 잘 되고 있었고 비행기는 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리퍼가 착륙하기로 되어 있었던 기지의 기장이 정체불명의 비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누가 어디서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죠. 적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들은 클리퍼에 접근했지만 클리퍼 본체에는 식별 표시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이 클리퍼를 막 공격하려 했던 그 순간 이들은 미국 국기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로버트 포드가 국기 위에 페인트를 덧칠한 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동료들에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전투기는 착륙을 허용했고 클리퍼는 물 위에 착륙했습니다. 배 한 척이 비행기 승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다가갔지만 멈춰버렸어요. 알고 보니 비행기가 기뢰로 가득 찬 곳에 착륙했기 때문에 배가 그곳까지 항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적적으로 지뢰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클리퍼는 항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포드와 비행기 승무원들은 안전히 도착했어요. 재빨리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지만 큰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어요. 비행기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는데 해군 기지에는 평범한 자동차 기름만 있었거든요. 그 기름으로 비행기 엔진이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엔진이 타버리거나 작동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연료로 탱크를 채웠습니다. 기장은 남은 항공 연료를 사용하여 이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 보통 휘발유가 들어있는 탱크로 바꾸기로 했죠. 이 작업을 시작할 때 비행기 엔진은 덜커덕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엔진은 안정화가 되었고 비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19시간 동안 위험한 연료로 비행을 했어요. 다음 정거장은 실론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조종사는 바다와 공항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의 고도를 구름 아래로 낮추기로 했어요. 비행기는 바다 표면 90m 상공에서 날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대한 고래가 있는 것을 발견했네요. 비행기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알고 보니 고래가 아니라 적군의 배였어요. 클리퍼는 구름 속으로 숨어들기 위해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하얀 베일에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굉음과 폭발음이 비행기 뒤와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클리퍼는 가시거리 없이 60분 동안 비행했어요. 마침내 구름이 걷히고 실론 항구가 보였습니다. 팀은 이곳에 잠시 들렀다가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 중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다행히도 항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비행기를 물 위에 착륙시키고 엔진을 수리했습니다. 클리퍼는 임무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 로버트 포드의 팀은 주로 육지 위를 비행했어요. 아주 위험한 비행이었죠. 항공기에 착륙 기어가 없고 단단한 지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콩고에 도착했어요. 팀은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죠. 힘을 얻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옥탄 항공 휘발유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있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사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긴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기착지는 브라질의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다까지의 거리는 5,600km였습니다. 보잉의 최대 비행 거리는 5,950km였고요. 항로를 이탈하거나 강한 역풍을 맞으면 비행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걱정이 가득했던 승무원들은 탱크를 다시 채우고 비행기에 추가 연료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콩고를 떠나 좁은 강을 따라 떠나야 했어요. 그 순간 조종사는 강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포와 함께 끝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비행기가 급히 고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양의 추가 연료 때문에 클리퍼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있었거든요. 폭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지막 몇 초 후 비행기가 필요한 높이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폭포를 지난 후에도 보잉은 여전히 충분히 높이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는 바위 투성의 해안 절벽 바로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약간만 기울어지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이 지역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비행기가 완벽한 높이로 올라왔습니다. 콩고에서 브라질로 가는 비행 동안 승무원들은 상공에서 23시간 35분 동안 머무르며 새로운 기록을 깼습니다. 지친 승무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탈에 착륙했어요. 하지만 휴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이들은 다시 하늘로 떠올라서 다음 정거장인 파나마의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1942년 1월 6일 오전 5시 54분 이미 전설이 된 보잉 314기가 뉴욕 라과디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팀은 이 긴 여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이들은 관제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비행기 터미널을 써야 했기 때문에 오전 7시 이후에야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따라서 1시간 동안 로버트 포드와 승무원들은 공중을 선회해야 했어요. 아마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긴 1시간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임무가 완료되었네요. 보잉 314기는 거의 세계 일주를 여행한 첫 번째 여객기가 되었습니다. 이 긴 비행은 한 달 이상 지속되었어요. 팀은 이 비행기를 타고 209시간 또는 8일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48,270km 이상을 날았으며 18번의 착륙을 했죠.